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상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황칙을 맞았다. 상이 모하간에 이르러서 장막으로 들어와 도승지 윤담무에게 전교하기를 칙서를 맞은 후에 어전 예차 통사를 시켜 차관에게 먼저 모하간에 가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고하게 하라. 이것이 예전부터 해온 관례이다 하였다. 조금 후 칙스가 이르렀다고 전해오자 상이 길리에 나가서 응정을 바라보고 사배, 삼고 두례를 행한 다음 사람을 시켜 고하기를 과인이 먼저 관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겠소이다 하니 차관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십시오 하였다. 상이 태평관으로 들어왔는데 그 조금 후에 칙서가 이르렀다고 보고하자 상이 장막에서 나와 뜰악의 왼쪽에 서서 몸을 굽혀 지영하니 차관이 칙서를 받들어 당중에 두었다. 집사가 상을 인도하여 절하는 위치에 이르러 사배를 한 다음 당상에 나가 칙서를 받들어 상의 앞에서 편히 상이 보고 내려와 위차로 나가서 다시 사배를 행하였다. 집사가 칙서를 받들어 나오니 상이 펴서 다 읽은 다음 승지에게 연급부 심히 미안하다고 하고는 드디어 장막 속으로 들어가 차관을 차관을 보내자 청하니 차관이 따랐다. 차관의 이름은 신, 성은 방인데 원인 수비였으며 요동 사람이다. 상이 수비와 재배하고 나서 이르기를 중국에서 재차 군사와 식량을 조발하여 구원하고 또 성류도 간곡하니 감격과 황공함을 금할 수 없소이다. 하니 수비가 말하기를 귀국과 황조는 한 집안과 같으므로 이와 같이 시종 구원한 것이며 이번의 직선은 바로 귀국에 신직하여 분발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문대인의 기근은 어떠하며 지금은 어느 곳에 있소이까 하니 수비가 말하기를 지금 요양에 머물고 있는데 얼마 후면 바로 나올 것이므로 차관을 시켜 어주에 있는 사관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유제독은 천절의 군병을 거느리고 이미 사내간을 넘었을 듯하고 진어사도 이미 조정에서는 떠났습니다. 하고 이어 자리에 나가니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차를 권하였다. 수비가 말하기를 저의 백형이 지난 임진년에 이 제독의 중군으로 나왔고 중형도 장수로서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또 현왕을 뵙게 되었으니 적잖은 행운입니다. 일찍이 숭령관에서 백형과 만나셨을 때 저는 맡은 일이 없어 미처 뵙지 못했었습니다. 백형이 중로에서 병원이 났을 때 일부러 의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셨으므로 지금도 그 은전을 잊지 못하며 현왕의 고명하심에 감격해야 하고 있습니다. 한의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먼저 나오셨을 때 미처 서로 만나지 못했다가 이제 황은으로 인하여 대인과 만나게 되니 다행히 외다. 존백대인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시며 무슨 벼슬을 하시오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이다 하였다. 수비가 말하기를 제가 올 때 군문께서 연기 하나를 주어 싸움을 독려하게 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 워낙은데 향도 할자를 주셔서 함께 가게 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부대로 따르겠소이다 하였다. 이어 술을 마시라고 권하니 수비가 따랐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거듭 술을 권한 다음 다시 배신을 시켜 술을 권하자 수비가 사양하기를 국왕께서 직접 2잔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량이 적어서 많이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연담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이 직수를 받들고 왔는데도 예의가 다른 장수와 같지 않으니 우대해야 한다. 다시 권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당무가 대답하기를 상의 하격 합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하국에 오셨으니 하국의 배신들이 누구인들 한 잔 드리고 싶지 않겠소이까? 감히 다시 청하오이다 하니 수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경림군 김명훈에게 들어와 술을 권하게 하니 수비가 말하기를 전일에는 외적이 간곡히 봉공을 청하므로
황조가 믿고 군사를 철수했으나 지금은 황제도 진노하시고 형 군문, 양 도원, 마 독부도 모두 붕괴하여 꼭 이 도적을 섬멸하고야 말 생각을 합니다. 식량의 경우는 아끼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길이 멀어서 운반해 오지 못하는 것이니 귀국도 모름지기 힘을 다해 운반해서 이 도적을 섬멸해야만 귀국도 편안하고 황조도 걱정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끝까지 구제해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외다. 식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쪽 지방이 모두 분탕되어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조해 하고 있으니 힘을 다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승지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식량에 대한 일은 심히 걱정된다. 만약 때맞춰 조치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겠는가 하니 우부승지 한준겸이 아뢰기를 지금으로 보아서는 때맞춰 준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수비가 말하기를 귀국에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조 양식이 무수하게 나올 것이니 이 양곡이라도 때 맞춰 운반하자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소이까 서방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수비가 말하기를 술도 취하게 마셨고 안주도 배가 부르게 먹었으니 그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좌상에서 술을 하십시다 하자 수비가 말하기를 분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잔만 더 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하였다. 술잔이 두세 차례 돌자 수비가 굳이 사양하니 상이 예물 한 잔을 바쳤다. 수비가 말하기를 지금 크고 작은 장수들의 수가 매우 많아 지급하는 비용만 해도 미안스러운데 어떻게 이 예물을 받겠습니까? 단자만 받고 물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만약 물품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귀국 군량에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이 예물을 받겠습니까? 하자 상이 다시 정하니 수비가 말하기를 단자만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받은 것이나 같으니 물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예의는 세 차례로 절도를 삼으니 다시 한번 더 청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니 동력관이 다시 상의 뜻으로 강요하자 수비가 굳이 사양하였다. 상이 드디어 업하고 나가자 수비는 문 밖에까지 이르러 전송하고 상이 수레에 오른 뒤에 들어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그 치규는 다음과 같다. 짐이 생각해보니 너희 나라가 가까운 동쪽 주변에 있으면서 대대로 우리에게 공손함을 보여왔는데 몇 해 전에 외적이 너희 강토를 잔파하자 의주까지 옮겨와서 액을 하게 구원을 청하였다. 짐이 측은히 여겨 문무 중신들을 특별히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동정하게 하되 불에 타는 자를 구원하고 물에 빠진 자를 건지듯이 했었다. 그때는 온 나라가 오히려 굳은 뜻이 있어 함께 천조를 도와 토벌하였으므로 너희 강토가 다시 회복되고 너희 왕자와 배신들을 도로 찾았다. 외적도 두려워서 도망하고 머리를 숙여 봉공을 구걸함으로 짐은 너희 나라가 백성과 물자가 흩어지고 탕진됨을 생각하여 우선 그 소청을 따랐으니 너희 나라를 편안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몇 해 동안 휴식하면서도 훈련도 더하지 않고 스스로 와신 상담을 잊고 토봉 와해를 좌시하는가. 교활한 외적이 다시 들어오자 전과 같이 장황하게 아뢰어 천조의 구원을 청하니 이 때문에 다시 동쪽으로 정벌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군사를 수고롭게 하고 매우 험악한 지역을 식량까지 운반해 와서 너희 나라를 위해 구원해 하였으니 짐의 작은 나라를 보살펴준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면 또한 부지런하다 할 것이다. 들으니 너희 군신들이 왕사 보기를 진월과 같이 하여 조금도 생각하는 정의가 없고 국도 버리기를 헌신착처럼 여겨 전혀 고려하는 기색이 없으며 식량이 떨어져도 도와주지 않고 기계를 감추어두고 내놓지 않으며 백성이 흩어져도 수합하지 않고 배신이 도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니 왕사 보기를 하는 바로 군문이 제본한 뜻이다. 왕래하는 차관들이 조금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측한 말을 더 보태어 군문에게 보고하니 군문은 사정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조정에 아뢰어 이러한 일이 있게 만들었다. 어찌 이와 같이 통분하고 놀랄 일이 또 있겠는가. 짐은 구원봉을 보내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멀리 먼 길을 달려가 도와주는데 너희들은 사직을 지키려는 의리에 소홀해서 한 가지 계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이미 명령한 능력이 없으면서 또한 명령을 받지도 않는다.
우리 경리가 그곳에 있으니 나란 일에 대해 그의 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한 번도 신민에게 경계해 나의 교훈을 받들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정의가 어긋나 서로 맞지 않고 법령도 행해지지 않으니 어떻게 오래도록 흩어진 백성을 수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쌓여온 쇠약한 형세를 떨치고 일어나 굳세게 하겠는가? 너희 마음이 너무 어두워 가련할 뿐이다. 깊이 생각하여 자세를 고칠 것이니 천사의 의지에서 정돈하고 천병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지키도록 하라. 너희 저축을 넓히고 너희 기계를 쓰리하며 너희 요새를 지키고 너희 방패와 창을 높이 들미며 명령을 엄격히 선포하여 힘써 싸울 계략을 세우고 군법을 거듭 밝혀 도망하는 주의를 준엄하게 다스려 충성을 징계하고 의리를 고취해서 안전함을 보육해 하라. 이어 어사 한 사람을 보내 군사를 감시하고 책임도 동력해 하며 보검 한 자리를 군문에게 주어 장사들 중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먼저 처벌한 다음 아래게 하였다. 너희 군신도 온 나라가 함께 노력해서 왕사를 도와주고 스스로 천명을 끊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삼가할지어다. 짐짓 일어노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4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과 행반 중추부사 윤두수가 되었다. 시들이 삼가 황제의 치기를 보니 걱정되고 놀라워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형 군문의 제본으로 인하여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몇 해 동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신들의 죄인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칙스가 새로 내려와 준엄함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직접 격리를 접견하여 칙서를 받들어 황송하다는 심정을 전달함으로써 격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미안해하는 뜻을 알게 함이 마땅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격리를 어찌 늘 볼 수 있으며 비록 본다 해도 무엇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4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유극 장군 이 화룡이 상에게 첩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다. 옛날 진 문공이 조최 등 여러 신하와 함께 우방에 나그네로 있을 때 그놈하고 공경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초자가 말하기를 위와 아래에 예의가 있으니 진나라는 일어나겠구나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날에 왕님 하셨을 때 위안을 배웠는데 두세 명의 배신들이 모두 공손하고 민달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거느리고 가르친 바가 있어 일 것이니 거듭 존경합니다. 삼가 생각한데 국가의 안위는 순환하는 운수가 작용하는 것이어서 비록 성인이라도 때를 어기지 못하고 오직 사람이 할 일을 다하여 힘쓸 뿐입니다. 태왕은 융적을 피하였고 초소왕은 나라를 회복하였는데 모두 몸소 나라가 전복되는 환란을 당했던 자들로서 만세 후에도 미담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이 거처를 옮기고 달아났던 것에 대해 말하는 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기방의 사품과 민속이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누렸으니 어찌 훌륭하신 선왕들께서 개쳐준 음덕과 현명하신 전하의 정치에 이어진 규모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생물이 번성하면 숙살하는 것이 사시의 순서이니 불에 탄 나머지에서 수습의 천운과 조화를 되돌려 온 천하로 하여금 모두 조선의 중흥을 이룩한 훌륭한 임금이 계심을 다시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멀리 정벌에 나온 장사도 영총을 받아 조그만 공이라도 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은 천리에 순응하는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신하를 찾아주시니 총회의 은택을 이미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날마다 많아지고 어진 경대부는 몇이 안 되는데 눈 오는 아침에 찾아주시면 저의 마음에 참으로 송구하고 불안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수고로운 방문을 멈추시어 서로 진지한 뜻을 더욱 보여주십시오. 아레메이만이 존경하고 기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5일 임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윤단무가 아래기를 어제 황칙을 받들었으니 상께서 친히 첫
진이 경리 아문에 나가서 만나기를 성하여 감격하고 황송한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5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경리를 가서 보았는데 시강원에 아래였다. 동궁이 경리를 보되 먼저 배척과 예단을 보내니 경리가 모두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세의자만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경리가 내려와 반대에 맞고 업하고 사양하면 말 위에 올라가서 업만하자고 청하자 동궁이 감히 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양하니 경리는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하고 동궁은 남쪽에 서서 북쪽으로 향하여 두 번 절을 한 뒤에 동궁이 경리의 답배를 감히 받들 수 없다고 사양하여도 경리가 허락지 않고 곧 두 번 절을 하고 드디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리는 남쪽에 자리하고 북쪽으로 향하고 동궁은 동쪽에 자리하여 서쪽으로 향하였습니다. 동궁이 전일에 정한 말대로 치사를 하니 경리가 병화는 완전히 회복되었소이까 하고 이어 글도 읽었소이까 하자 동궁이 전일에는 글을 읽었는데 난리 후에는 다만 옛적에 배웠던 것을 복습할 뿐입니다 하였고 경리가 또 묻기를 외적은 나라의 깊은 원수인데 장차 어떻게 하겠소이까 아니 외적은 이 하늘에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서방의 백성들은 오로지 노이야를 우르르고 있으니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리가 또 묻기를 외적이 이미 물러간 후에도 마땅히 스스로 굳세게 진작해서 장구한 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외다. 외적이 그대로 머물고 물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외적이 이미 물러가면 어떻게 처리하겠소이까 하니 동궁이 대답하기를 처리는 부왕에게 달렸지만 한편으로는 오로지 노야의 승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보통 때 국왕과 함께 군국의 모든 일을 강론하지 않소이까 하니 동궁이 대답하기를 잠자리를 문안하고 반찬을 살피는 일 말고는 감히 군국의 일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경리가 또 말하기를 국사가 바로 가사인데 부자 사이에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상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나에게 말해 주시오 하자 동궁이 대답하기를 부왕께서 감히 이 외적을 잊지는 않으시지만 승산은 오로지 노야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물러가기를 고하니 경리가 정문 밖에까지 전송하고 예모도 극히 공손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지휘사 호 여화가 상에게 글을 바쳤는데 다음과 같다. 왕년에 기방에서 군사 훈련을 시킨 일은 귀방을 위하여 포객을 막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때 사관과 공록으로 우대하고 패백으로 은혜롭게 하였으며 무기를 내주어 적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행려들이 힘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기 전에는 동도주의 높은 은혜를 입었고 돌아와서는 조구생의 큰 덕을 받았습니다. 전하께서 동해의 주인을 보실 때 풍마우가 서로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데도 도리어 마른 뼈에 살을 붙이고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수사 양작인들 이 고마움을 이름지어 보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직이 폐허가 되고 민생도 도탄에 빠졌다가 이제는 중국군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해구가 자치를 감추니 전하의 위령이 먼 지역까지 떨치고 섬 오랑캐의 날뛰면 가을 바람에 의지할 곳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서리의 노래가 장차 변하여 격앙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어찌 그듭 고인을 위해 손뼉을 치며 경사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 정의가 마음에 있으니 마땅히 머리를 땅에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높으시고 엄격한 바위에 퍼북도 못하옵고 엄숙히 편지 한 장을 올려 공경이 속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민몽룡에게 전교하였다. 박경신이 양식과 기계를 갖춘 일은 비록 그 사이에 곡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일로 인할 중국의 문책이 엄중하니 국가의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는 경신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니 극히 통분하다. 경들의 소견은 어떠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비변사에게 묻도록 하라.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7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동작 강가에 거동하여 마 제독을 맞아 위로하였다. 제독이 날이 저물었어야 당도하였는데 상이 맞아 장막 속으로 들어가 저를 청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교외인이 업으로 합시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 길에 오셨으니 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제독이 말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업으로 합시다 하자 상이 따랐다. 제독이 말하기를 자주 사람을 보내 위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당치 않습니다. 하고 이어 청하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의 일로 말리기를 힘들여 오셔서 풍서를 무릅쓰고 고생하다 돌아오셨으니 절을 하여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니 제독이 사양함으로 드디어 음만하고 자리에 앉았다. 상이 말하기를 추운 날씨 먼 길에 기체가 어떠하십니까? 제독이 말하기를 돌아올 때는 불편한 것 같았는데 이제 왕께서 살펴주셔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곡성의 외적이 양식을 저장해두고 방위망을 만들어 올해 주둔할 계획을 하다가 이 부총이 이름은 이염이다. 공격할 기미를 알고 있으는 밤에 도망하여 구례로 운송하고 있었는데 통사를 시켜 270여 명을 빠져나오게 했으며 부총이 또 구례까지 쫓아가니 외적이 또 달아났습니다. 그 후에 다시 구례에 주둔하려 함으로 또 쫓아가게 했더니 적은 이미 물러가 진주로 향하였습니다. 해남의 외적이 또 남원으로 향해 오므로 제가 쫓게 하니 진주로 도망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다시 남원 등지로 모여든다 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남원과 구례의 소식은 우리나라의 변장들도 보고하였습니다. 많은 해남의 해적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인의 말을 들으니 이는 피실 대인의 위력이 두려워서 도망한 듯하니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황은이 만극합니다. 전라, 충청, 경기 등의 지역의 당패가 극심하여 식량을 마련하지 못해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천병들이 굶주렸을 것입니다. 매우 황공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내려갈 때는 외적이 겨우 물러간 상황이었으니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마른 곡식을 먹고 말도 들판의 풀을 먹었습니다만 올라올 때는 양식도 준비되고 백성도 점점 돌아와서 제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뜻을 마땅히 양도원에게 고할 것입니다. 전라도 보정사 황씨는 재간이 있고 계책도 능란하며 적의 실정을 자세히 알고 있으니 매우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차를 마시라고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좌상에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상이 말하기를 해남의 외적에 올라올 때 대인이 아니었으면 백성들이 어육이 되었을 것인데 대인의 덕분에 생존하게 되었으니 감격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독이 말하기를 제가 만약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전주 등 지역이 다시 침략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외적을 많이 매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술은 마시지 맙시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셨으니 술로 감사한 마음을 답하려 합니다. 하자 제독이 따랐다. 상이 자리에서 내려와 술을 권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저희 군사가 장성에 가 있었으므로 외적이 순창을 격리해서 도망했습니다. 저희 군사가 순창까지 쫓아가서 공방전을 벌여 처치한 외적이 18명이었는데 저건 이 때문에 감히 위로 침범하지 못하고 남원을 격리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였다. 술이 한순배 돌자 제독이 물러가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셨으니 몇 잔 더 올려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한 잔만 더 받겠습니다. 양도야가 문 밖에 와서 기다릴 것이니 급히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시고 좌상에서 권합시다. 높은 정의는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말하고 싶은 것은 많으나 바빠 다 아뢰지 못하오니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잔을 마신 다음 제독이 물러가겠다고 하였다. 상이 예단을 바치자 제독은 감사하다고 하였고 서로 읍하고 떠났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우승지 권희가 병으로 사면하였다. 윤돈을 좌승지로, 최청건을 우승지로, 한준겸을 좌부승지로, 이철을 우부승지로, 민몽룡을 동부승지로, 이병을 사헌부 지비로, 이광학을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황수를 평산 부사로, 조줍을 겸 세자 시강은 사서로 삼았는데 이는 25일의 정사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장령 이 함이 아래기를 신들이 생각한데 전라도가 모두 텅 비어 거느릴 만한 군사와 민간이 없고 또 장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거나 지키는 일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전 병사 오응태는 지금 왕욱에 갇혀있고 신 병사 박명현은 병이 중하니 나가지 못하니 비록 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백면 서생이 어찌 공무를 잘 관리하겠습니까? 본도의 일이 매우 걱정됩니다. 그러니 호남에 있는 적병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외적처럼 꾸며 앞잡이로 삼고 여러 곳을 불사르고 침략한다고 합니다.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본토로 도망쳐와서 길거리에 10명 또는 혹은 5명씩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 말하기를 적병이 매우 적으니 장수만 있으면 때맞춰 진격하며 사로잡힌 사람들도 내응이 해주어 이 외적을 섬멸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마을이나 관청이 아무리 분탕되었더라도 벼는 들에 가득히 결실이 되었으니 서둘러 수확하며 양식도 여기서 마련되고 안정되는 길도 여기에 있다 하니 그 말이 매우 그럴듯하고 허황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직도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한갓 중국군에게만 맡기고 있으니 어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원수 권율이 다시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호남의 요새지로 향하지 않아 영남의 사찰로 깊이 들어가서 대응하는 방책에는 뜻이 없는 듯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관원들이 날마다 경리에게 참소하여 기생을 끼고 술이나 즐긴다고까지 하였으니 경리가 들으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도원수는 이미 어쩔 수 없거니와 조정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신들은 한심스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속기 권유를 시켜 광주, 나주 등 고을로 진을 옮겨 흩어진 군사를 불러들이고 형세를 살펴서 도내의 대응책을 세우게 하며 또한 경리에게 말을 잘해서 몇 부대의 중국군을 더 보내 권율과 함께 협력해 토벌하여 기회를 잃지 말게 해야만 만에 하나라도 공을 얻을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신중히 의결하여 속기 시행하게 하소서. 또한 박명은의 부임이 하루가 급합니다. 병사가 제수한 날짜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빨리 부임토록 해야 하며 만약 병에 자도가 없어 부임하지 못한다면 속히 채직할 일을 아울러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나주는 본디 고을이 넓고 커서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금 비록 당폐되기는 했지만 명칭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인망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맡기기 어렵습니다. 신목사 민열도는 일찍이 내놓을 만한 재능도 없으니 무예만으로 당상간에 뛰어올랐으니 조그만 고을도 감당하기 어려울 터인데 한무에 이런 큰 고을이겠습니까? 본고을은 인사도 많고 공무도 번다 하니 반드시 문무를 겸한 인재를 차출하여 보내 한편으로는 수습하고 한편으로는 방어해야만 그런대로 잔패함을 소생시키고 적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민열도를 채직시키고 그 후임자를 잘 골라서 바로 보내소서. 무한현감 정홍록을 일찍이 수령이 되어 관직의 일을 삼가지 않아서 파직되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본읍에다 제수하니 공론이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잔민을 소생케 하는 책임을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채직시키소서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8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을유 첫 번째 기사. 윤휘를 병조 정랑으로 김여유를 풍천부사로 정응성을 나주 목사로 김협을 전주 부윤으로 이덕필을 남원부사로 이병을 겸세자 시광은 보덕으로 홍기 윤기정을 사은포 감찰로 삼았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마 제독의 사처에 거동하여 접견례를 행하였다. 상이 사처에 이르러 서로 업하고 자리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양 격리가 온다는 기별이 왔으므로 상이 곧 인사하고 나왔다. 길에서 격리를 만나 서로 배례를 하고 지나갔다. 선조실록 93권 선조 30년 10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승문어는 주로 사대문서와 한어와 이문을 익히는 곳인데 별난을 치른 후에 모든 사람들이 태만해졌지만 본원이 더욱 심합니다. 신진배들이 편한만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아 혹은 까닭없이 벼슬을 버리고 혹은 멋대로 시골로 내려가기도 하며 혹은 벼슬을 제수해 오지도 않습니다. 제수해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겨우 벼슬길에 나와서 이와 같이 게으르니 훗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어찌 나란 일에 진력하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타나는 대로 통쾌하게 징계해서 폐습을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승문원에 까닭없이 출사하지 않은 자는 이조를 시켜 승전을 따라 조치하게 하고 다른 관하에 연고 없이 출사하지도 않는 자는 적발하여 일체 조처하게 하소서. 오늘 거둥하실 때 종친들은 마땅히 품간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데 다만 2사람만 와서 참여하였습니다. 종부시에서 전혀 검찰하지 않아 일이 이와 같이 채무가 없게 되었으니 청컨대 종부시의 해당 관원과 응당 참여해야 하는데도 나오지 않은 인원은 모두 추구하소서. 오위장 이 사례는 별운검으로서 상의 연을 옹호하지 않고 뒤에 떨어졌다가 따라왔습니다. 장수들이 편리만을 추구함이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추구하여 주의를 다스리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